뉴스원이에요. 일본 소식인데요. 어, 예, 2025년도 10월 15일자 기사요. 당분간 이시바 총리 유임하자 정권 교체 우려 자민당 비상 대응. 뭐 한국과 굉장히 아베 정권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여자 총리가 공명당하고 자민당이 이렇게 서로 뭐 그 선거 뭐 자금 정치 자금에 대한 서로 의견이 달라져 가지고 이제 서로 떨어지면서 자민당이 에, 에, 다시 총리가 된다는 것이 좀 불확실하게 됐어요. 공명단 연정이 이탈 후 야권 단일 후보 논의 탄력. 야 3당 대표 오늘 해동 21일 총리 지명 선거 예상. 야권이 전부 합치면은 자민당을 밀어내고 야당들 숫자를 하니까 자민당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한 20석 가까이 많아요. 야당 간 정책을 달라 정권 교체 공조 미지수. 그들이 전부 정권을 합심을 하면 야당에서 총리를 내놓을 수가 있죠. 그러면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자민당 총리 선출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일본 정치권이 혼돈에 빠졌다. 뭐 트럼프가 저 일본을 방문하고 뭐 총리하고 뭐 다카이치 신임 총리하고 무슨 정상회담을 하니 어쩌니 했는데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총리의 부딪힌 공명당이 26년 만에 자민당과 연정을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자민당이 계속 이렇게 정치자금법에 위반돼서 총리가 계속 사표를 냈잖아요. 그 전직이나 현직이나 다그 뭐 정치자금법이 한국이나 일본이나 그런 게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공연당이 저기 요구하는 것에 자민당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틀어진 것 같아요. 26년 만에 자민당과 공연당이 연정을 끝내고 다카이치 총리 선출에 반대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정권 교체 움직임이 활발했다. 자민당 내에서는 정권을 내줄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이시바 시게루 현 총리가 유임하고 다카이치 총재는 당 총재직만 수행하는 이른바 총총분리 주장까지 나온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베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가 됐을 경우야 한일 관계는 굉장히 급속도로 냉각될 것이다. 아베처럼 2차 대전에 전범들을 갖다가 영웅으로 세우고 2차 대전에 희생됐던 한국이나 중국들을 위안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뭐 광부들 문제나 또는 뭐 독도 문제나 이런 것들 가지고 아베가 주장하던 것처럼 그렇게 아나무인격식으로 자기네들은 2차 대전에 뭐 가해를 한 적 없다 이렇게 오리발되면은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우리 한일 관계는 지금까지 싸우는 것들이 다 무너지겠죠. 그리고 일본 측에서도 다카이치 사나가 만약에 총리가 됐을 경우에 한국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겠느냐, 지금까지 많이 좋아진 상태가 다시 무너질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하고 있어요. 현재 총 465석인 중의원 하원에서 자민당은 196석이에요. 그런데 반해서 야당 입헌민주당은 148석, 맞네요. 일본 유신회가 35석. 그러면 벌써 이러면은 180석이 된 데다 국민민주당 27석, 의석수를 합치면 210석에 달한다. 그러니까 자민당이 196석인데 야당을 전부 합치니까 210석이 돼요. 그러면은 4석이 더 많네요. 20석이 아니라 4석이 더 많아요, 야당이. 그러니까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되는 것은 좀 어렵게 됐다. 그걸 반대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과반 233석을 자신할 수 없긴 하지만 야권이 단일 후보를 내선다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 총리 지명 선거는 임시국회가 소집되는 오늘 21일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이치는 내 책임이라고 사과하고 총재와 총리 분리하자는 목소리도. 자민당은 위기 탈출을 위해 제3야당 국민민주당에 손을 뻗쳤다.
스즈키 슈니치 자민당 간사장은 14일 국민민주당 시바 간지야 간사장을 만나 정치 안정을 위해 새로운 틀의 협력에 달라며 총리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재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카이치 총재 본인도 14일 양원 의원 간담회에서 공명당의 연립 이탈에 대해 나의 책임이라고 사과하며 기본 정책이 맞는 정당과 연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6년 동안 공명당하고 자민당이 서로 연대해 왔는데 뭐 다카이치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갈려 나갔다는 것은 다카이치 책임이 크겠죠.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볼 때도 다카이치는 그러니까 아베를 그대로 따라 하겠다는데 우리는 별로 다카이치가 했을 때는 한일 관계에 냉각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같이 한일이 서로 협조를 해야 되는 이런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같은 공조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아베의 정치를 그대로 이어받겠다는 다카이치가 된다면은 여러 가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부정적으로 되겠죠. 하지만 정권 교체에 대한 불안감에 일부 의원들은 당분간 이시바 총리가 총리직을 이어가고 이시바는 지금 우리나라 관계가 좋잖아요. 다카이치 총재는 당무에만 집중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이시바하고 한일 관계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상케이 신문에 따르면 오카 도시타카 중의원 의원은 자민당 간담회에서 다카이치 총재 확실히 총리로 지명될 태세를 갖춘 뒤에 이시바 총리가 내각 총사퇴를 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탄생하는 순서로 가면 어떠냐고 말했다. 아직 모든 것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시바 시게루가 계속 잡고 있다가 다카이치한테다 물려줄 상황이 되면 물려주라 이거죠. 다카이치 총리 지명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이시바 총리가 사퇴하지 말자는 것이다. 다른 야당으로 넘어간 것보다는 지금 현 이시바가 총리를 하고 있는 것이 좋겠죠. 오카 의원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X에서도 수반 지명이 확실치 않은데 이시바 총리를 총사퇴시켜도 안 된다며 연정 붕괴 이상으로 정권을 잃는 것은 큰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야권 합동 연행 시도하지만 정책 색깔이 너무 다르다. 자민당이 흔들리는 사이 야권은 13년 만에 정권교체의 기회를 잡으려고 분주하다. 입헌민주당 일본 유신의 국민민주당 3당 간사장은 14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총리 후보 단일화를 위해 15일 당대표 회담을 열기도 합의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자신이 총리 후보가 되는 것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아즈미 준 입헌민주당 간사장 물론 이념은 중요하지만 현실 정치를 움직이는 건 그것만이 아니다라며 우리 쪽이 훨씬 진심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노다 대표를 내리고서라도 단일화를 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권 단일화 과정은 숱하지 않을 전망이다. 안보, 에너지, 헌법 문제 등 핵심 정책을 둘러싼 3당의 정책 색깔이 큰 차이를 보여서다. 신바 국민민주당 간사당은 노다 대표를 향해서 15일 야당 대표 회담에 안보, 에너지, 헌법 문제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달라고 요구하며 정책 합의를 우선시했다. 가는 노선이 다르면은 힘들겠죠. 당의 색깔이 전혀 극과 극일 경우는 힘들죠. 나카스카 히로시 일본 유신의 간사장도 머릿수 맞추기만으로는 안 된다며 정책 일치를 위한 과정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캐스팅 보도를 진 공명당 야권 후보의 투표 가능성 시사. 자민당과 결별을 선언한 공명당 중의원은 24석은 그 사이 차기 총리 선거의 핵심 캐스팅 보도로 떠올랐다. 공명당은 14일 중앙간사회를 열고 총리 지명 선거에 관해 모든 가능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상황을 지켜보며 가장 적절한 판단을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나는 우리나라 뭐 171석에 100석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일본은 이렇게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24석이라든지 무슨 140석, 180 몇 석 이런 식으로 돼서 중간에 이쪽으로 닿으면은 이렇게 거대 여당이 이렇게 독재를 할 수 없는 이런 그 당 여러 당이
각자 여러 당이 소수 당이 이렇게 한 3당 정도, 야당 3당 정도 있고 여당 하나, 자민당. 공명당이 지금까지는 자민당한테 모아서 자민당이 계속 총리를 내왔지만 자기하고 노선이 같지 않으니까 26년 만에 떨어져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171석이라는 민주당이 다 줄 것 없이 어차피 171석을 호남에서 줬다면 호남에 다른 인물을 내보내서 뭐 이낙연이라든지 뭐 다른 호남 출신 다른 당한테다 줘서 독재를 쓰지 못하도록, 그러나 또 단합 할때는 같이 해서 나올 수도 있도록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 거대 뭐 민주당이 171석으로 입법 독재를 쓰고 입법 사법 행정은 상권을 분립된 나라를 전부 장악을 하고 이런 식이 되면은 민주주의가 무너지죠. 공명당은 14일 중앙간사회를 열고 총리 지명 선거에 관해 모든 가능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상황을 지켜보며 가장 적절한 판단을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사이토 데스오 공명당 대표는 한 방송에 출연해서 모든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겠다며 야당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일본의 총리가 우리 한국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죠. 더군다나 한미 관세로 이런 어려움 속에 일본과 한국은 같은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공동 대처를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는 트럼프가 일본을 믿기로 일본은 전부 다 형으로 줬다라고 거짓말 쳤는데 일본의 관방 장관 입에서 자기네들이 1.5%밖에 할 거 아니고 전부 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다. 그렇게 다 실토를 해가지고 트럼프가 지금 거짓말한 게 다 드러났잖아요. 응? 한국한테는 3,500조를 전부 다 현금으로 내놓으라. 4,400조인 우리의 외환 보유고를 갖다 85%를 가지고 미국한테다 줘버리면 우리는 외환위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 이것이 터뜨려졌잖아요. 관방장관에 의해서. 사이토 데스오 공명당 대표는 한 방송에 출연해 모든 가능성 부정하지 않겠다. 야당 후보에 투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 공명당이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당을 찍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상케이에 따르면 그는 14일 한 강연에서 나는 총재가 되는데도 총리가 되지 못할지도 모르는 여자라고 불리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자주하며 마지막까지 모든 수를 다해 총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찍어줘야 되죠. 오늘 뉴스원에 당분간 이시바 총리 유임하자 정권교체 우려 자민당 비상대응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가크로스에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치 코멘트가 나가겠습니다.